김준표의 인생 게임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카트라이더, 그리고 두 번째가 메이플 스토리, 그리고 마지막 게임이 게덴푸드였을 거예요. 이제 이 세 게임이 전부 다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때가 그리고 또 프로게이머 되게 많이 나올 때라서 저는 진짜로 프로게이머가 될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아무리 해도 재밌더라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게임 접은 이유를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하긴 했지만, 게임도 재능이 있더라. 진짜 재능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로 그냥 존나 연습해서 그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게임은요 컴퓨터로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제가 그때 카트라이더를 시작한 지 한 6, 7개월 정도 돼가지고, 아 이 정도면 씨발 나 카트라이더 존나 잘하지,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을 때, 반에서 이제 게임을 좀 잘한다는 친구가 나도 카트 시작해야지, 그리고 카트를 시작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서 3일인가 4일 뒤에 그 친구가 이제 준표 게임 같이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저녁에 만나기로 해서 카트라이더를 딱 했는데 내가 졌어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 그때 바로 접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빠른 포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면 안 하는 게 맞더라고. 와, 근데 그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새끼 몰래 연습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그 프로게이머 선수분들 영상 몇 번 찾아보니까 아유 그냥 이거는 씨발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냥 깔끔하게 포기했어요. 그래서 카트라이더는 뭐 그렇게 그냥 제 손을 떠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게임 메이플 스토리가,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은 저희 당시에는 진짜 존나 레벨업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1년 메이플 한 애가 인차 전직할 때 운 애도 있었어, 내가 기억 속에는. 그때 진짜 와, 어떻게 게임을 그렇게 족같이 만들었는데, 진짜 몬스터를 여러분 그때 1레벨업을 하려면 초록버섯을 뭐 10,000마리를 잡아야 되나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족같았거든. PC방에서 다른 사람 고렙들 28 이런 레벨을 가진 분이 막 게임하고 있으면 뒤에 가서 동경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와 씨발 나는 언제쯤 20레벨이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을 그때 하면서 살 시기에, 저희 집에 사촌 형이 놀러 왔는데, 저희 사촌 형이 공부 빼고는 모든 능력을 다 가졌어요. 얼굴도 존나 잘생겨서 뭐 모델 일도 하셨었고 게임적인 재능이 있으셔서, 제가 알기로 바람의 나라 랭커였어요. 다른 게임도 전반적으로 되게 잘하셔서, 그래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준표 무슨 게임 하니 이렇게 물어봐서 저 메이플 스토리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래? 형도 메이플 요즘 좀 하는데 볼래? 이러면서 딱 봤는데 씨발 레벨이 128짜리인 거야. 와. 그리고 비숍이라고 그 남의 애들 힐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 캐릭터가 있어요. 나는 100 넘어가는 레벨을 그때 처음 봤거든. 내가 막 이런 아이디를 제가 조종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아니에요 저는 이 아이디에 손댈 수가 없어요 막 이러면서 내가 막 그랬는데, 그 형이 이제 너 이거 아이디 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런 아이디를 평생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받았죠. 다음날 이제 저희 반에서 가장 고렙이었던 친구가 레벨이 32였나 31이었어요. 표창도적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걔가 막 애들이 막 메이플을 하는 애들한테는 걔가 거의 그냥 하나의 종교였어요. 선생님 혹시 제가 오늘 선생님의 아이디에 은혜를 좀 입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괜찮으시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물건을 좀 봐야 이게 좀 계산이 되지 않겠어요?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막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스크림이, 저는 뭐 밥안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그냥 맞춰드릴게요 이러고 뭐 다니던 시기에 딱 가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너의 폭정을 끝내러 왔다. 어휴 우리 준표씨 많이 아프신가 봐요. 어떻게 저렇게 대가리에 빵꾸 뚫린 30일 고렙분한테 쪼렙이라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막 이제 끝나고 PC방에 가가지고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하고 비숍을 딱 이제 접속을 하니까 애들이 그냥 씨발 감동의 눈물이 그냥 막, 선생님 이제부터 저는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스톤골렘 잡을 때 애들이 감탄하던 그 쾌감, 그때는 여러분 큰 몬스터를 볼 수도 없었어요. 그때 애들이니까 큰 몬스터를 어디서 봐. PC방에서 막 누가 와 70레벨이신 분이 어느 PC방에 있대 그러면 구경하러 가서 막 와 몬스터가 존나 커 막 이러면서 우리가 구경하던 시대란 말이야. 근데 스톤골렘을 한 방이에요. 그때 막 뭐 샤이닝 레이 그냥 한 번 딱 하면 스톤골렘이 살살 녹아.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눈깔이 돌아가지고 막 선생님 저는 예전부터 준표 씨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막 이러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나 마차로 모시러 다니고 난리였어요 그때. 그래서 선생님 저는 항상 선생님 편입니다 막. 그리고 3일 뒤에 제가 PC방에서 이제 어떤 애들을 쩔을 해주기로 해가지고, 선생님의 은혜를 입으신 분 빨리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쩔을 딱 해주려고 아이디를 딱 접속을 했는데 뭔가 무서운 거야. 왜냐면 제가 분명히 그 아이디에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 좋은 옷이나 이런 걸 다 입혔거든요. 메이플 스토리의 가장 큰 재미는 뭐예요? 커스터마이징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그 커스터마이징을 다 해놨었는데 옷이 다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립
메이플의 용의 숲이라는 맵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맵에 진짜 족같은 게 뭐냐면 마을 귀환 주문서를 써도 그 맵으로밖에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 거기서 아예 매소도 하나도 없고 아이템도 싹 다 털어가가지고 거기다가 가둬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갇혀가지고 그때 울었죠. 그때 진심으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너무나 서럽더라고. 거기 옷 벗고 있는 게 나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3일 천하로 끝났죠. 망한 다음에는 이제 그 31짜리 레벨을 가진 그 개새끼한테 이게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다들 또 이제 그 선생님한테 넘어가가지고 선생님 저런 해킹당한 족밥다리한테는 눈빛도 주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또 건너가가지고 개새끼들. 그래서 게임도 접었죠. 메이플도 그냥 접었어요. 알바생이 털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 근데 누가 털어갔든 뭔 상관이에요 어차피. 그리고 그때 바로 솔직히 그만두지는 않았고 정확히 그만두게 된 계기가 그 이후에 그래 나만의 아이디를 만들어서 나의 힘으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내 힘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시작을 하고 나서 아이템을 사고 싶은데 그때는 공노목이라는 게 있어요. 공격력이 붙은 노가다 목장갑을 끼면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게 신세계였거든. 데미지가 달라져요. 치면 막 애들이 살살 녹아. 그래서 그걸 사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저희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이제 몰래 대서 10,000원인가를 이제 메이플 캐시로 충전을 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을 쓰려고 했으나 그거 사기당해서 싹 날려 먹었거든요. 그래서 개새끼가 원래 그 예를 들어 물건 값이 300만 원이면 333만 얼마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더 주시려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교환 취소를 하고 제가 잘못 눌렀으면 sorry man 이러고 다시 들어가서 333만 원 왜 이렇게 자꾸 안 하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쯤에는 이 개새끼가 내가 먼저 교환을 누르게. 그때 33,333원 이렇게 올리면 그게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때 딱 클릭하고 와 이제 내가 드디어 공노목을 사게 되는구나 하고 내 계정을 딱 봤는데 3만 얼마를 받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찾으려 했으나 또 그런 개새끼들은 아이디를 대문자 I, L, 1 존나 섞어가지고 아이디를 존나 이상하게 또 만들어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도 너무 막 답답해서 사기를 당해보는 게 처음이니까 살면서. 그때 막 넥슨 고객 문의센터에서 내가 얘기를 했거든.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얼마 사기 당하셨나요? 그리고 저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혹시 대가리가 병신이신가요? 뭐 이런 얘기. 아니 그러니까 욕은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진짜 그냥 개무시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접었습니다. 그때 마음을 그냥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게임 게덴푸드가 진짜 재밌었어요.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걔랑 친해져가지고 우리 뭐 같이 놀까? 그래서 주말에 만나가지고 PC방을 가자는 거야. 갔는데 이 친구가 너 무슨 게임해? 그래서 나 카트라이더 할 줄 알고 메이플도 잠깐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 게덴푸드 하자. 게덴푸드 해. 그래서 게덴푸드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걔가 아이디 내 거 빌려줄게. 그래서 딱 했는데 와 격투 게임이 진짜 개빡치더라고. 재밌고 안 재밌고를 떠나서 내 캐릭터가 쳐맞으니까 내가 쳐맞는 것 같은 거예요. 재미로 했다기보다 분노로 했어요. 그리고 이 개새끼가 꼼수를 존나 써요. 초보자가 당할 법한 꼼수를 존나 써서 점발이라고 점프해서 이제 발로 차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였는데 씨발 그거에 당하니까 막 씨발 진짜 혈압 오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진짜 현피를 뜨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좀 했는데 게임 때문에 화난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게임 때문에 진짜로 화난 거 아니지? 하하 막 이러면서 화난 거 아니지 시발년. 하여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이 개새끼 한 번은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중학교 때 게덴푸드를 집에서 존나 연습했죠. 그리고 사기 학세가 몇 개가 있어요. 거기서 돈을 좀 주기는 줘야 되지만 사기 학세를 뽑으면 나름 그래도 꽤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래서 그때 사기 학세를 하나를 뽑아가지고 걔한테 재도전을 딱 했는데 걔도 사기 학세를 끼더라고요. 시발 새끼. 그때 한창 걔랑 이제 개뎀하러 다닐 때 진짜 거의 못 이겼어요. 근데 이제 이 게임도 접게 된 계기가 이제 진짜 재밌는데 제가 그러니까 게뎀푸드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반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도 게뎀 하는데 야 내 친구 게임 존나 잘함 붙어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칭이 이제 선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만났던 다른 학교 친구가 존나 띠꺼웠어 진짜. 그러니까 실제로 만났을 때는 그게 잘 안 느껴졌는데 게임에서 이 새끼가 진짜 키보드만 잡으면 미친 새끼가 인격이 변해가지고 서슴없이 막 벌레 컷 그리고 막 낙사당해서 죽으면 그 부조금은 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개드립을 계속 치는 거예요, 씨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소개를 한 그 친구 있잖아. 이 친구랑 그 친구랑 둘이 붙였는데 이 친구가 열받은 거야, 중간에. 그래서 이제 바로 너 어디 사냐? 한번 실제로 게덴푸드를 경험해보지 않을래?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둘이 현피 떴어요. 그 다른 학교 친구가 운동을 좀 하는 친구야. 그 친구가 잘 친대요. 그래서 보니까 쳐 발린 것 같더라고. 현피도 졌어. 그 친구가 굉장히 서운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이 슬픈 이야기죠. 그냥 걔네 싸우는 거 보니까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게임이라는 거는 내가 내 시간을 써서 즐기고 행복한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솔직히 그 게임 하면서 즐겨봤던 적이 없어요. 그냥 누구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만 점점 커지더라고. 그래서 접었어요. 그래서 그때 접고 나서는 게임을 이제 한동안 아예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방송 시작하고 나서 게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시청자분들이 더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게임을 좀 하려다가 이제 게임만 키면 타노스 사촌동생이 제 거 방송에 들어와서 이지랄을 존나 해요. 시청자가 반에 반토막이 나고 반토막이 나고 반에 반토막이 나서 아예 사라지는 시발 마법을 볼 수 있습니다.